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라고 빅히트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죠. 지금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인테리어 관련주 쪽에서 이 바이오주 쪽으로 넘어오는 추세죠. 블록체인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서 비켜나 있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많이 급상승을 했는데, 자,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고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죠. 자, 다른 주식들도 살아나고 있는 판국에 제약바이오주까지 힘을 더해주니까 코스닥 시장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를 살펴볼 거고, 빅히트 SK바이오스를 살펴볼 건데요. 피플바이오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박셀바이오도 깨지 않을 자리 잘 안 깨고 있고요. 자, 빅히트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죠. 그거 관련 살펴볼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또 강했는데, 이 왜 강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를 보면 확실히 지켜줄 자리의 위력이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피플바이오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했는데, 결국은 잘 지켜주고 오늘 자 이렇게 5%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중바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이 얼마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위력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밑으로 깨지 않아야 된다는데 하루하루 조금 거래량도씩 밀리고 그런지 걔도 결국 깨지 않았죠. 또 잘 돌아나갔습니다. 월봉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상황은 자 지금 굉장히 좋은 거라 정말 다행이고요. 주봉에서도 이제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5주선을 회복해주면 추세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수목,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사이에 이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상당히 좋고요. 또 급등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예전 고점인 이렇게 이 5주선이 볼록하게 솟아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여기만 가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한 59,000원쯤 돼요. 그래서 59,000원대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한가가 더 넘죠. 어쨌거나 또 꼭 가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 가격이 되죠. 자, 1차적으로 겨우에선이 볼록하게 이 산처럼 솟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 구간인데 요렇게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언제 생긴 거냐면 3월 3일날 생겼어요. 주식이 상승했다가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다시 툭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 이렇게 뾰족한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 자리가 첫 번째 저항선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49,000원, 5만원대가 1차 저항선이 되는데, 이 자리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만약에 바로 급등하지 않고 5일선까지 밀려준다면 이제 5주선을 회복해놨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추세를 유지해서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항상 주봉의 5선 회복하고 일봉에서 이렇게 정배열이 들어서는 시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일단 당분간은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마무리 잘 되면 다음 주부터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를 보면 아직은 5주선 회복 못했죠. 주봉 차트인데 오늘 화요일이죠. 자, 5주선 회복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떠서 가는 그나마 천만 다행인 모습이고요. 이 박셀바이오는 10만원대 속가창이 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즉 99,000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9만원대가 되면 안 되고 항상 10만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저번 주에 5주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하향이나 조정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자,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좋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월봉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자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을 거놓고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주식은 항상 경계하고 보셔야 돼요. 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 됐다, 10만원짜리가 된 거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물론 30만원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 토막이 됐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지켜줄 자리를 잘 지키고 돌아 나갔는데 박셀바이오도 어쨌거나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이 주식 괜찮죠. 이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절대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장기 이동 평균선, 즉 이 빨갛게 거는 게 이게 121선인데
120선을 딛고 5일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는 10만원대만 깨지 않으면 자, 이 친구는 추세를 잘 돌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 3일 안에 이렇게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해서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추세가 상향이 돼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꾸준히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고점이 자 얼마냐면 고점이 14만 9천 원, 그리고 저점이 10만 원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10만 원대부터 15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은 쭉 지켜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쨌거나 20건 3일 안에 5선이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5선 밑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자, 투자자 명의 동향을 잠깐 볼게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외국인 기관 투신 기타 보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 자리만 오면 우리는 안 깨게 우리가 사줄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역시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팔고요. 기관 투신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둘 다 천만 다행인 건 일단 일봉에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지표가 되고 박셀바이오가 좀 빨리 주봉에서 옷을 회복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옷을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자, 다음은 오버행의 이슈가 있는 빅히트입니다. 제약 좀 먼저 쭉 살펴볼까요? SK바이오 사이언스 먼저? 그게 낫겠죠? 자, 주봉의 추세가 상당히 좋죠.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최저점이 11만 1,000원대를 찍은 다음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갭까지 뛰어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역시 이렇게 보면 11선 보라색인데 이때 이 고점이 13만 9천원대인데 이 자리 근처 왔다 떨어진 거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고 또 하나의 부담감은 이때 생긴 5일선에 대한 부담감인데 15만 원대예요. SK바이오 사이언스를 해석할 때는 이게 신규 상장주라 딱히 크게 기준 잡을 게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0분봉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60분봉선 21선 그러니까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 친구는 상장해서 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단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없죠. 가다가 이날을 최초를 기준으로 4월 8일을 기준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노란색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급등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안 깨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급등했나 보면 꼭 이 SK바이오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업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고 687억 원을 투입한다고 그랬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을 더 쓴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유바이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다 크게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자, 뉴스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는 어디까지나 천조상이라고 했죠. 절대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깨지 않아요. 그래서 60분봉상 21선을 보면 13만 3,450원대인데 이 13만 3,45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꾸준히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노란색 선인 황금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지고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5일선까지 보통 찍고 나가는 게 순서기 때문에 그렇게 갭을 메꿀 수 있어요. 오늘 띄운 이 갭, 요 공간 있죠? 갭. 요 공간을 메꾸는 이제 시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60분봉에서 21선이 황금일선을 깨니까 요걸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히트를 보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5일 빅데이 물량 부담 이겨낼까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빅히트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 등 의무 보유의 이제 주식 보유자 의무 보유 기간이 게 보유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마라. 상장하고 이제 보유예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14일로 만료가 돼요. 그래서 15일 의무 보유가 해제되는데 최대 주주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장과 대표 아티스트인 BTS 김석진의 6일인 보유주식 1285만 주 6032주를 자 15일부터 이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이런 물량에 대한 자 부담감 그리고 또 우호 지분으로 알려진 넷마블라고 이 웰블링크 또
공모 참여 기관 투자 물량이 매각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물량이 매각진에서 풀리는 셈이죠. 자, 15일이 그만큼 빅히트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디까지나 주식은 참고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분들이 이날 물량을 팔지 안 팔지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전화해서 보호해서 풀린다는데 그날 바로 팔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모르죠. 자, 그러니까 팔지 안 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떨어지면 거봐 다 파니까 저 물량 부담 때문에 떨어졌잖아. 안 팔면 거봐 안 판다니까 쉽게 어떻게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 주식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아직 이탈 안 했죠. 자, 우주선의 가격이 244,30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자,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유에서 있던 묶였던 물량이 팔리겠죠. 팔리니까 당연히 우선 깨고 추세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탈하는 걸 반드시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5일선, 녹색 선으로 굵게 그려드린 게 5일선인데 이 5일선의 변곡점이라는 게 일종의 매물대와 지지선 역할을 해요.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안 깰 거야. 우리 물량 들어왔어. 우리 이 물량 더 살 거야. 보유에서 나와봐. 내가 더 사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이게 산처럼 생긴 자, 239,900원, 즉 24만원대라 잠깐 편해요. 지금 현재 주가가 25만 2천원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여유가 있죠. 우리 24만미터를 안 깰 거야 하고도 다시 딛고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역시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순간 보호해서 물량 풀리면서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저 자리 닫게요.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깬다는 얘기예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게 되면 주식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기업 연기금도 다 팔고 있죠. 기업까지. 저거에 대한 물량 부담감이 있는 수급이라고 판단해도 돼요. 하지만 역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팔지 안 팔지 모르죠.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첫 번째가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이 지났을 때 5일선, 5주선, 이 녹색선이 5주선이죠. 5주선 밑에 있거나 깨게 되면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5주선의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도 반드시 21년도 2월달 20월 17일 이렇게 생긴 쌍봉 같은 이 변곡점의 자리 24만원대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분봉에서 제가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21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60분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1시간짜리예요. 자, 60분봉에서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우리 잘 타고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서 못 타고 올라가고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내리에도 타고 올라갈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21선 밑에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주식은 어떤 꿈을 꾸는 뉴스에서 꿈을 꾸는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냉철하게 밑에 있죠. 돌려놓고 올라가려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런 구간이 생기지 않으면 추세가 우하향으로 쭉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 상황은 있어야 되고요. 역시 주봉울선 일봉에서 2월 5일 15일하고 2월 18일에 형성된 이 기간에 형성된 이 자리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명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는 꽤 생각보다 커서 꼼꼼히 좀 잘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 빅히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